안녕하세요. 21년 차 국회의원 보좌관 이민경입니다. 이민경 씨 목소리가 굉장히 젊으신데 나이는 올해 56이라고 합니다. 깜짝 예, 국회의원의 비서라고 할 수 있죠. 오랫동안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일하시면서 7분의 의원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비서협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아우. 예. 한국비서협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협회인가요? 그러니까 그 정치권 기업 뭐 다 비서들을 다 그 협회 회원으로 가입이 되는 거예요? 네.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지금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2,000명 정도 되어 있고요. 예. 그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어 있는 비서는 한 4만 명 정도 되고 있다는 걸로. 네. 그 3만 명이면 좀 더 많은 분들이 회원으로 좀 가입을 하셔야겠네요. 네, 이제 뭐 활성화를 많이 해야 되겠죠. 비서협회가 한 30년 된 단체인데요. 네. 그동안 이제 비서분들이 다들 이렇게 수동적으로 지시하는 부분을 많이 열심히 하는 그런 조직의 특성상 좀 활성화가 아직은 많이 안 됐는데 오늘 여기 같이 오시는 분들도 이제 우리 비서협회랑 같이 활동해 주시고 이제 협력해 주시고 그러는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 사업 이제 비서분들이 지금 이렇게 다른 직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역량을 강화하고 싶은 그런 교육도 받고 또 현재 비서로 진입하고 싶은 사람이 다른 전공자가 비서 기초과정을 받기도 하고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친목 모임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면은요, 우리 국회의원, 특히 이제 그 국회의원 그 비서진 그러면은 보좌관이라고도 하고 비서관이라고도 하고 그러거든요. 좀 설명을 좀 다른 건가요? 정말 아니면 네, 같은 건가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지금 비서실이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보좌관이 2명. 그 4급 공무원이에요. 네. 그 다음에 비서관이 2명, 5급 공무원이고, 그 다음에 6급 비서 있고, 7급 비서 있고, 9급 비서 있고, 인턴이 2명 있고요. 그러니까 업무는 사실 일반 기업체 같이 무슨 부서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국회의원님을 서포트하기 위한 업무가 한 몇 시까지, 뭐 한 100가지 가까이 돼요. 그런 식의 업무를 자연스럽게 이제 비서실별로 그 역할 분담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네. 지금 어느 분을 보좌하고 계신지요? 네, 지금 손범규 의원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십니다. 네, 요번에 안 되셨어요. 예. 네네. 요번에 그 가장 근소한 차이로 낙선을 170표 차로 아쉽게 170표. 낙선을 그러면은 했습니다. 그 여의도 국회회관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렇습니다. 30일부터 또 이제 19대가 시작이 그러시죠. 되니까. 예.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한 20년이 좀 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 그 쌓은 경력이나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보좌진 교육과정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비서협회에서 또 비서 활동을 하는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그동안 했던 경험을 이렇게 노하우도 전수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이렇게 상담을 하고 그런 봉사하는 일들을 이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몇 분의 의원님을 모셔오셨어요? 7분. 7분이요? 네. 국회의원 하셔도 되겠는데.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네. 7분을 이제 모셔오셨는데, 요번에는 그냥 또 다른 분을 모시는 것보다도 이제는 네, 이제 네. 나와서 이제 네, 후배 네, 좀 그럼. 양성 좀 하고요. 네. 사실 저는 그 국회의원 보좌관분들하고 굉장히 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맞아요. 제가 그 아침 6시부터 이렇게 방송하는 네. 그 아침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있죠. 그거 네. 섭외를 보통 국회의원분들을 저희가 맞아요. 모시거든요. 네, 전화로. 네. 밖에 계신 김삼일 PD랑 같이 또 했는데 한 1년 반 정도 제가 그걸 했는데 한 하루에 한 10통 정도 이상은 매일 네. 국회의원 보좌관분들하고 네. 통화를 했어요. 비서분들하고. 네, 네. 의원님 시간 언제 되시냐, 뭐 내일 아침에 되시냐, 7시부터 언제가 괜찮냐, 뭐 물어볼 거냐 해서 질문지 주고받고. 그런데 근데 천차만별이에요, 진짜 의원들. 제가 느낀 거는 다르죠. 정말 중요한 게 보좌관이 정말 별로면 그 의원도 약간 제가 갸우뚱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보좌관이 너무 깔끔하고 일처리를 잘해서 야무지게 하면 이 의원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뭐 개인적인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도 이제 그 행사를 많이 누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참 이해 너무 익숙한 건지는 모르지만 진행자 입장이나 많은 사람들 좀 이해가 안 될 경우는 좀 늦게 오셨어요. 이미 내변석이라도 이제 끝나고 다음 수업을 진행되는데 늦게 오셨으면 그냥 좀 앉았다 계시고 상황을 봐야 되는데 계속 오셨다고 소개를 해달라고 자꾸 막 그러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네. MC한테. 네, 예, 예. 그게
중요하겠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그 행사 흐름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아나무인격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받을 때가 있긴 있어요, 솔직히. 그래, 예, 그런 알고- 경우도 있으시죠. 예. 예. 그러니까 보좌관이나 비서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서 네, 아. 맞아요. 예. 때로는 말리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무조건 뭐 의원님께 야 빨리 나 좀 왔으니까 소개하라고 그런 얘기 안 하겠죠. 알아서 이제 하는 거겠지만은 상황을 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역효과더라고요. 네. 막 해달라서 중간 뚝 끊고 지금 오셨답니다. 그리고 딱 인사하고 5분 있다 또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안 사람들한테-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흐름 같은 걸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 네, 역할도 네. 해주셔야 되겠네요.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네. 사실 의원님들이 워낙 한 몸 갖고 여러 가지 예. 역할을 동시에 해야 되고 또 거길 갔을 땐 소개를 받아야지 의미가 있다 보니까 그런 좀 행사 무리한, 주최 네. 측의 결례를 하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아, 예. 인정합니다. 네. 이렇게 인정해버리면 저희 할 말이 없어요. 인정한데도 뭐라 그러겠어요. 벌써 근데 예. 또 의원님들의 그 여러 가지 짧은 시간 안에 동시에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 점을 또 고려한다면 네. 왜냐하면 그렇게 점찍고 많은 행사를 참석을 해도요 네. 유권자 입장에선 또 국회의원 되더니 중앙무대에서만 뛰고 얼굴도 안 보이더라 또 그럴 수도 이렇게 또 있겠다, 비난을 반대로. 해요. 네. 그러게 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개를 청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진짜 그렇죠. 그 오랫동안 그 일을 네. 해오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하나만 말씀하신다면 인내심. 아, 그렇죠. 20년 넘게 오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성공의 성패는 인내심의 꼭지점에 높이에 달린 거다라는 말을 해요. 네. 그런데 그러면 그 네. 인내를 발휘할 수 있었던 네. 인내심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아, 직업적으로. 아, 직업적으로요. 네. 어떤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뭐냐면은 제가 그런 비유를 해요. 그 교육부 공무원들, 그러니까 교사와 공무원 정년퇴직이 65세에서 62세로 그때 낮아지면서 굉장히 사회적 파장이 컸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65에서 63은 글자 반쪽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걸 바꾸려고 여의도 광장이며 각 지역에서 데모를 몇십만 명이 해도 그 법안을 바꾸기는 굉장히 네네. 어려워요. 네. 그렇지만 보좌관은 의원님을 설득하고 또는 정치 지도부를 설득해서 납득할 만한 백그라운드나 현실적인 이유를 달아서 개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의원님이 암만 힘들더라도 우리가 선술집에서 입에 거품을 물고 사회적 문제를 제기만 하는데 끝이는 건데 이거는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거에 따른 기회비용이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암만 힘들더라도 대부분 국회 보좌관이나 이런 비서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공익적 사고가 되게 강해요. 예. 그래서 돈을 벌거나 영리적인 일보다는 사회에 공헌하고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너네가 얻기 위해서는 그 의원이 존재해야지 할 수 있고 그 의원님이 그렇게 만약에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어도 그걸 얻는 거에 따른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고 해라. 그러니까 사실 있으면서 법안을 개정한다든가 이렇게 보람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 주부들 가정폭력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럼 흔히 겉에서 볼 때는 때리는 남편과 요 관계만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가정폭력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가출을 해요. 애들을 데리고. 가출을 하는데 애를 학교를 이전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초등학교법에 주소 이전이 돼야지만 학교 이전이 가능해요. 전학이.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 폭력 아버지가 쫓아오게 돼요. 그러면 이 전학을 해도 무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주소 이전 없이 하게끔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현장을 파악해서 개정을 하면 너 왜 우니 참아라 뭐 이렇게 하소연을 듣는 것보다 그 사람들을 훨씬 더 그 문제로부터 해방되게 해주는 예. 효과가 있는 거죠. 일단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네. 또 뭐 선거 때는 또 같이 선거운동도 하셔야 선거운동, 되고 예. 근데 직원도 좀 이렇게 하십니까? 의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직원도 이제 20년 되니까 잘 그러니까 하시겠죠? 제가 이제 비교적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 속하죠. 그래서 네. 의원님들이 잘하셨습니다. 네, 어떤 땐 좀 미워하죠. 자 이렇게 20년 넘게 일하신 베테랑께서 이제는 또 후배 비서들에게 이제 또 이제 네. 그 양성을 후배를 양성하기 네. 위해서 정말 기대 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 경험을 살려서 잘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 비서협회 또 회장으로 계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는 또 이제 우리가 미션 좀 통하면서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번 도전자.
학창 시절 제 별명은 왕초였습니다. 왜 왕초였냐고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리더십이 좋아서 반장을 도맡아 했거든요. 애매한 상황에서는 항상 결정을 내려주는 역할이 제 역할이었죠. 그리고 그런 성격답게 멋진 커리어 우먼으로 일하고 싶었던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인생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당시만 해도 결혼한 여자가 직장을 구하기는 하늘에서 별 따는 것만큼이나 어려웠거든요. 너무너무 일을 하고 싶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르바이트밖에 없었습니다. 주부 모니터 요원, 방송국 리포터 등등 수년간 정말 다양한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리포터로 취재했던 분이 국회의원이 되셨어요. 그 인연으로 국회에 첫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장장 6년간의 직장 구하기 대장정이 드디어 끝난 거죠. 그러나 제가 꿈꾸던 멋진 사회인이 된다는 것은 생각에 들떠있던 것도 잠시 국회의원을 모시는 비서관으로 일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저는 특히나 자기 주장이 강하고 왕초가 돼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서 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렵게 얻은 직장인지라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겠다는 자세로 버티고 버티면서 견뎌냈죠. 의원님의 원고를 쓰면서 10번, 20번씩 수정하라는 지시가 떨어져도 얼굴 하나 안 찌푸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국정감사 준비로 한 달 내내 야근을 하면서도 의원님의 의정 활동을 돋보이게 하겠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했죠. 처음엔 이 모든 일에 제 이름 이민경은 없고 오직 모시는 분만 빛나고 있다는 생각에 힘도 들었지만 일을 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더군요. 오히려 성공한 사람들의 최측근에서 그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비서라는 자리는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교과서를 바로 옆에 펼쳐놓고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제 학창시절의 꿈을 지금 충분히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 보좌관으로서 살아온 제 21년 인생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저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고 싶네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해점을 오는 오후 집으로 향한 걸음 뒤에 서툴게 살아왔던 후회로 가득한 지난 날 그리 좋진 않지만 그리 나쁜 것만도 아니었어. 석양도 없는 저녁 내일 하루도 흐리겠지. 힘든 일도 있지. 드넓은 세상 살다 보면 하지만 앞으로 나가 내가 가는 곳이